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09년에 7살이던 하모 씨는 첫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하 씨가 기재한 영문 이름은 HENA였는데요. 하지만 하 씨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1년간 자신의 성과 헤이나를 이어서 읽으면 하이에나로 발음된다는 이유로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하네요. 하이헤나 이렇게 되겠네요, 정말. 하 씨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여권을 만들면서 영문 이름을 바꾸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 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당시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서 자신의 영문 이름을 지으면 야생동물인 하이에나 HYENA와 영문 표기가 똑같아서 Y를 빼고 기재한 것이라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영문 이름을 변경하라는 하 씨 신청에 대해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맞지 않다면서 이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를 했네요. 외국인이 HENA라는 이름을 하 씨의 성과 합쳐 부르면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크고 HNNAH 해나 영어 발음이 하 씨의 한글 이름으로 전혀 발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거를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이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영문 이름 변경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을 변경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동일성이 인식을 해서 이게 쭉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름을 변경하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동일하다고 인정되기가 좀 어렵고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잘 받아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삼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마 주인공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서 드라마에서 화제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도 이름을 변경하는 거 원하지 않는 이름일 경우에 왜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제 마음대로 지으실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것 때문에 놀림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받아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 더더군다나 해외 외국인을 관리하는 점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영문 이름 변경은 더 좀 까다로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 정부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영문 이름을 처음에 이렇게 적으실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네. 센터장님, 이번 달부터 금융 마이 데이터 시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던데요. 네. 그 어떤 거예요? 이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요. 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내 정보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마이데이터인데 네. 이제 그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금융기관의 변화 속도가 이제 엄청 빨라지고요. 한 기관에서 나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속도가 이제 정말 빨라지고 변화가 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은행도 여러 군데, 보험도 여러 군데, 이래서 흩어져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아서 또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일단 소비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오늘 그러면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우리 센터장님 자세히 얘기 나눠볼게요. 네네. 저는 젊어서부터 주위 도움 없이 사업을 했고 60이 된 지금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직장 생활을 접고 일찍 사업에 뛰어들어 고생도 많았죠. 사실 어머니가 재산이 있으신 편이라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공무원인 제 여동생에게는 집도 사주고 현금도 도와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제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사업을 하고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재혼한 제게는 신뢰가 없었던 듯합니다.
급할 때 어머니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여동생 몫의 재산은 미리 주었고 남은 재산은 저의 몫이니 상속대에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다만 저에게 상속 몫을 정하되 혹시라도 제가 사망하면 며느리가 아닌 제 전처 사이의 손주에게 상속하고 싶다 하십니다. 저 역시도 꽤 재산이 있는데 상속 설계를 미리 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사후에 아내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되 남은 재산은 전처와 사이에 낳은 딸에게 이전되도록 아내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으로 어머니와 저의 생각을 실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결혼해서 자녀에게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재혼한 배우자가 다행히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의논을 하고 동의를 한 걸로 좀 보이기도 하네요. 네네. 조금 좀 특이한 상황 같습니다. 네. 예, 이제 굉장히 현명한데요. 이제 서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유언도 준비하고 현 배우자하고도 그런 문제를 하실 수 있다는 걸로 봐서는 네. 대화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관계로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사연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상속을 하고 싶은데 유언으로 실현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아마 이제 연속적으로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이제 연속적인 상속 설계를 내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신탁을 활용하시는 게 네.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님 먼저 이제 사례자분의 어머님 걱정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연속적인 상속 설계로 이제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이제 아들에게 일단은 하되 네. 아들이 사망하면은 며느리가 아닌 손주에게 주고 싶다. 하라. 이제 요 네.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례자분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네. 이제 현재의 배우자와 이제 상의를 해서 신탁을 하면서 와이프에게 주되 배우자에게 주되 배우자가 사용하고 남는 돈의 경우에는 이제 딸에게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연속적인 상속 설계를 신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그렇게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상속을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하시고 네.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네요. 그렇죠. 지금 사례자 나이가 60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어머님보다 사례자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만약에 사후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어머님 입장에서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다른 수익자를 정하실 수도 있겠죠. 네. 딸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마 손주에게 그대로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지금 그러니까 연속적인 유증으로 네. 신탁을 일단 해놨는데 네. 수탁자 처음에 이제 수익을 받을 아들이 먼저 사망을 해버리면 네. 사정 변경이 생긴 거니까 신탁 계약을 다시 변경하실 새로이 변경해서 체결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제 그대로 뒀다가 네. 이 부분은 이미 사망해서 없으니까 손녀에게 네. 바로 가도록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선택하실 수가 말씀이군요. 있겠습니다. 예. 네. 자녀가 이제 재산을 또 지킬 수 있는 나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예. 손주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집안의 이제 사례를 좀 보면 좀 나이가 좀 들 때까지 재산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딸에게 많은 재산이 아주 어렸을 때 가는 것보다는 30살 혹은 35살 40살 이렇게 관리하다가 넘겨줘라. 네. 이런 이제 안전장치를 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례자의 경우에 결국에는 유언장보다 네. 이제 굳이 신탁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알기 쉽게 장점을 네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예,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의 방법도 가능할 건데 이제 유언장과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속 네. 집행상에 좀 더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면이 장점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례자의 이제 여동생 입장에서는 이미 증여를 먼저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남는 재산에 대해서도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혹시 그 재산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하게 오빠 몫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해놓는
그 계약을 해놓으신다면 나중에 좀 분쟁의 가능성을 훨씬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이 신탁을 하면서 여동생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더 나은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더 좋겠죠. 저희도 이제 실무적으로도 할 때 보면 가족들에게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꼭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는 없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냥 집행을 해도 수탁자가 집행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동생에게 충분히 어머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신탁을 해도 유류분에 관해서 침해될 소지는 없어 보여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 미리 그 여동생에게 설명을 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네. 여동생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기대를 네. 미리 좀 차단하는 것도 네. 또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연속적인 유증의 내용으로 상속을 하고 싶으신 분의 상담이 있었는데요. 센터장님 자세한 상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백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아하의 Take On M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